얘는 안 샀어요. 30분 전에 책을 사가지고 나 아직 택도 붙여져 있어요. 어제 알았어. 택도 다 붙여져 있어 아직. 우선 얘들아 강의실 바뀐 건 선생님이 미안하게 생각해. 선생님이 생각 없어서. 일요일 돌려내요. 아 해. 얘들아 62쪽부터 해가지고 그거 하자. 그 숙제부터 검사하자. 숙제에서 질문. 내가 우리 숙제 검사는 따로 안 해. 싫어요. 숙제 안 외우면 자기 그거 손해니까. 근데 다른 부분은 좀 바빠가지고 다른 과목 먼저 한다고 해도 물리랑 화학 파트는 문제 많이 풀어보는 거죠. 나 세체 65쪽까지 질문? 62에서? 먼저 봤지. 왜 질문이 하나도 없을까? 돌봐. 오늘 왜 10이야?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명강의를 했니? 아니면 너희가 너무 똑똑한 걸까? 하나도 질문 없어? 있는데 응. 몇 번? 말할 귀찮아. 그 말할 시간에 질문을 하겠다. 그래서 상황이가 얼굴로 숙제를 해놨어요. 어? 아니야. 원래 상황이 잘 해오는 친구였잖아? 왜? 내신 대비 때 트롤을 기가 막히게 어쩌라고? 내신 대비 때는 문제 안 많았으니까. 기가 막힌 트롤이. 질문 없어 진짜? 이, 10번? 이 책에 표시 안 돼 있어서 모르겠어. 또 1번? 1번, 10번. 얘들아 이거 틀린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풀긴 풀었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하는 것도 질문에 오래 걸릴 만한 문제 하나도 없거든. 18번? 18번? 질문하는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하지만 우선 볼까? 1번 1번에는 답을 1, 2, 3, 4, 5 중에서 헷갈리는 거 있어? 아니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모르겠어? 실력 탄탄 1번? 그러면은 이걸 뒤로 10번부터 볼게. 10번 선생님이 이거 물리 문제 풀 때 계산을 마지막으로 미루라고 했던 거 기억나? 계산을 미뤄가지고 해보세요. 이게 계산을 미루는 거를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어떨 때는 얘들아 그냥 바로 숫자 대입하는 게 빠르게 나올 때도 있어. 근데 그거를 그 딱 보자마자 이렇다 아니다 하는 걸 판단하는 거는 많이 한쪽을 연습을 해본 후에 하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다 숫자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게 완벽해지면은 이거를 숫자를 안 넣고 하는 게 더 빠르다 하는 게 보이고, 숫자를 안 넣고 하는 걸 많이 하다 보면은 이건 숫자 넣는 게 빠르겠다는 게 보여. 둘 중에 하나라도 마스터하면은. 근데 숫자 안 넣고 하는 게 훨씬 더 좀 직관적이고 이해하기가 쉽고 빠르니까 그쪽을 먼저 마스터하자는 거야. 얘는 사실은 숫자를 넣는 게 좀 빠르긴 한데 우리 숫자 넣지 않고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 A점을 지날 때 운동에너지가 100이었대. 운동에너지가 100. 그러다가 B로 내려갔을 때 운동에너지가 198이 됐대.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높이 차이를 물어봤잖아. 높이 차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의 위치 에너지들을 생각을 해주면 돼. 우리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다 운동 에너지. 높이는 위치 에너지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최고점 처음에 정지했다는 조건이 없으니까 계속 낙하하고 내려오는 거였지. 여기는 우리가 모르는 거야. 0이라고 하면 안 돼. x야. 근데 여기가 x라고 하면은 여기는 몇이 될까? 마이너스 98. 그치, 마이너스 98.
즉 우리가 여기랑 여기의 높이를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어도 여기랑 여기에서의 뭘 구할 수 있어? 높이 차이는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 차이가 98인데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건 식이 어떻게 됐었지? 9점 아니 G 곱하기 그치. MGH 이렇게 쓴다고 했었지. 여기에서 질량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중력 가속도 상수는 상수니까 안 변할 거 아니야. 그럼 델타 EP 즉 델타 MGH는 M이랑 G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델타 H 이렇게 뺄 수 있겠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MG가 몇이니까 2G 2G면 몇이지 숫자가? 19.6 19.6 델타 H는 98 하면 델타 H 나오고 괜찮니? 아니면 여기까지 다 날려가지고 델타 H는 2G 98 이렇게 하는 게 좀 계산이 빠를 수도 있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18번 문제도 봅시다. 18번 문제가 진작 18번은 자료 해석은 우리 저번 시간에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고 선생님은 좀 더운가? 나만 더운가 보네. 밖에가 추워야 될 거야. 그치 밖에가 추워서 안에가 더운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 너희들. 네. 이따가 덥거나 춥거나 하면 말해. 18번은 1, 2, 3, 4, 5에서 뭐? 어떤 거? 그냥 전체적으로 이게 모양을 잘 적으니까. 응? 그 전체적으로 그냥 적어요. 전체적으로 헷갈려?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진자운동 한 번만 다시 봅시다. 진자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줄에 매달린 친구가 있어. 이 줄에 매달린 친구는 무게를 이 친구 아래로 내려가는 중력 즉 무게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무게만큼 줄이 당겨주고 있어서 위아래 방향으로는 힘이 없는 상태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은 얘가 가질 수 있는 힘은 왔다 갔다밖에 없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줄의 길이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하니 이거를 호라고 하나? 호상에서 운동을 하겠다. 이때 높이가 올라가면은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여기에서 여기는 A5B인가? A5B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최대치인 거예요.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큰 곳이 어디지? E. 그치. A랑 B가 위치 에너지가 최대. 얘네들이 높이가 똑같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럼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곳은 어디야? 5. 우리 위치 에너지가 최대라는 거는 높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 높이가 제일 높은 곳은 A, B. 이거 눈으로 보이지? 그럼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곳이 5라고 했으니까 속력이 제일 빠른 곳이 어디야? 5.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문제를 봅시다. 1번 A점에서 속력은 0이다. 맞지? 우리가 방향이 바뀌는 곳에서 속력은 0이 된다고 했어. 속도도 마찬가지로 0이 되고 두 번째로 5점에서 속력이 제일 빠르다. 5점에서 운동에너지가 최대이다. 2번이랑 3번은 같은 말이고 4번 A에서 5점으로 운동하는 동안 위치 에너지 즉 높이는 감소하고 있지. 5점에서 B점으로 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5에서 B로 가는 동안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그럼 반대로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있겠다. 아마 답을 보고 답이 몰랐다기보다는 그냥 이거 전체가 헷갈려가지고 물어본 것 같아요. 넘어가서 실력 탄탄 1번. 우리 이거 수업 시간에 안 했었나? 네. 응. 안 했을 수 있지. 뭐라는 거야? 한마디로 안 했다는 뜻이야. 4kg인 공이 있고 네. 5m에서 네. 초기 속력이 이쪽으로 10m/s야. 네. 자, 이거는 포물선 운동할 때 했었던 건데 우리가
얘가 이쪽으로 갈 때 이렇게 떨어지지. 네. 그러면은 이런 운동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어. 가로축, 즉 x축인 10m/s로 계속 움직이는 이러한 힘이랑 얘를 아래로 내리는 힘이 뭐지? 위치 아닌가? 중력이 똑같이 작용하는 거야. 아, 그러면은 아래쪽으로는 무슨 운동을 하고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등속, 등 등가속. 가속 운동. 이 가속도라는 게 힘이랑 비례하는 거라고 했었잖아. 힘이 일정하게 된다라는 소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얘는 10m/s 속력으로 한번 딱 던졌지. 던졌다는 건 계속해서 힘을 주고 있는 거야. 우리가 뭐 이렇게 던지면은 던져서 날아가는 동안 얘를 계속 톡톡톡 하면서 치고 나가니? 한번 던지면 끝이지. 그러면은 얘가 하는 운동은 등속 운동일 거야. 얘가 등가속, 얘가 등속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공기 저항이나 마찰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다. 없어야 돼. 얘 같은 경우에는 낙하하는 동안 붙어있는 다른 물체가 없으니까 공기 저항 조건만 있으면 되겠다. 괜찮니? 그러면 문제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는 조건이 무조건 있을 거고, 그치? 있어요. 그랬을 때 물체가 지면에 닿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문제는 좀 문제 자체만 보면은 쉬운 편이야. 여기 처음에 흰색 부분이랑 끝에 부분이랑 뭐는 일정해? 그치, 질량 일정할 거고 또 역학적 에너지. 그치,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동일하다. 즉 이 친구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값이 떨어지고 나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값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도 했었지? 기준면을 여기로 하면은 우리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기준면을 바닥으로 하자. 기준면을 바닥으로 했을 때 여기는 몇 킬로라고 했지? 4. 20G가 될 거고 여기는 0이 되겠지. 괜찮아? 여기에서 초기에 속력이 가지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 아니고 운동 에너지는 몇이지? 2분의 1 mv 제곱하면 몇이야? 네? 2분의 1 200. 운동 에너지 식은 알지? 2분의 1 mv 제곱 200. 얘가 200이 되겠다. 여기 바닥에 떨어졌을 때 운동 속도는? 네? 떨어졌을 때 속력은? 0일까 아닐까? 맞아요. 아닌가? 떨어졌을 때 속력이 0이 된다는 소리는 위치 에너지도 0이고 운동 에너지도 0이라는 소리는? 맞아? 네. 역학적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야 돼. 같아야 돼. 얘네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쓰고 싶은 식이 얘네들이 같다는 거야. 얘는 얼마만큼의 속력이 있겠지. 그치? 사실 이 속력을 물어봤으면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됐을 거야. 그러면 얘네 둘 더한 게 이 친구 역학적 에너지고 위치 에너지가 0이니까 얘네 둘 더한 게 이거 값이 되겠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396. 396이 나와. 이거는 선생님이 암산이 안 되니까 너희가 잘 했을 거라고 우리가. 뭘 더했어요? 어? 뭘 더했어요? 얘네 둘을 더했지? G가 9.8. 이거 더하기 이거는 0 더하기 이거니까 G가 이거랑 이거 더하면 되겠지. 그치? 네. 그럼 얘가 4kg이니까 속력이 몇이 될까? 이거 2로 나누면 몇이니? 일어나는 198이에요. 198? 루트 198 하면 몇이야? 몇이지? 없어요. 너무 귀찮은데. 아 그래? 198은 7로 나눠지나? 아니, 네. 네. 7로 나누면 나눠지지. 아니요. 아니요? 2로 나눠지나? 네. 그럼 몇이야? 98. 2로 나눠지나? 99 아니에요? 49. 99야? 네. 아, 뭐야 99면은 안 나눠지겠다. 3 나오겠다. 3 그치. 3 루트 2.5 하고 나오겠지? 22. 이런 식으로 숙명 물어보면은 조금 문제가 어려워진다.
얘들아 여기까지가 우리 3단원부터 해왔던 거. 3단원에서 우리 처음에 없었던 친구도 있고 그때는 반이 달랐으니까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오래된 기억을 꺼내가지고 힘부터 복습을 했었던 거 기억나니? 아니요. 그래가지고 힘 그리고 운동과 에너지까지 해가지고 역학이라고 하는 부분의 단원이 끝난 거야. 근데 에너지라고 하는 건 더 큰 범위거든, 그렇지? 소리 에너지라든지 파동 에너지 이런 이야기도 했었지. 아니었나? 대충. 대충 했었지. 대충만 알고 있으면 돼. 때 다긴 했어요. 그랬을 때 걔네들끼리 서로 전원된다 이야기도 했었을까? 네. 자, 그럼 역학이라고 하는 역학적 에너지 파트는 여기서 끝이야. 대신에 다른 에너지를 배우게 될 텐데 그게 66쪽에 있는 전기 에너지. 이런. 그럼 전기 에너지, 전기는 우리 언제 배웠을까? 2학년이랑 2학년 때 배웠지. 2학년 때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배웠었어. 이제 오른쪽을. 이제 처음 왔을 때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복습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가기 바쁜데 여기 부분이랑 그 역학 부분은 물리랑 화학 부분은 복습이 안 되면은 아예 못 알아듣는 게 많아. 일단 큰 틀만 빠르게 넘어가 보면은 여기에서는 전기 두 가지를 배웠고 자기 하나를 배웠어. 그리고 전기와 자기 중에서 얘네 둘을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 배웠었거든. 무슨 말인지 떠올려 보자. 전기는 크게 멈춰 있는 전기, 정전기랑 흐르는 전기, 전류로 나눌 수가 있었어. 그랬을 때 전기와 자기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었지?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아니면 오른손 가지고만 다 설명하는 학교도 있었을 거고. 네. 법칙들 기억나니? 손 가지고 했던 거. 네. 혹시 손 가지고 하는 법칙이 있었다는 건 알겠는데 뭔지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저요. 한 명? 힘이랑 뭐 그냥 이게 저요. 기억 안 두 명? 이게 전류. 세 명? 막상 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전류고 그치. 이게 말리는 게 퍼지지. 그 손으로 뭐 했었던 거는 기억나는 거지. 네. 그치? 반반 정도 되니까 빠르게 할 테니까 잘 기억 써주니까 잘 기억 안 난다는 친구들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바로 말해. 네. 너희들 보고 얘기할 거야. 알았지? 우선 정전기는 이번 단원에서 거의 쓸모가 없으니까 자세히 하게는 안 할게. 뭐 검전기 했었고 정전기 종류에 마찰전기, 유리전기 이런 것들 있었지? 네. 너희 학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테이프 뜯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적 없어요. 있어. 수업 시간에는 했었어. 수업을 안 들어. 알아, 나도 안 들었는데 나도 기억해. 전류만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 전류라고 하는 거는 전류는 뭐야? 하나씩 해볼까? 전류가 뭐지? 전기. 전류? 아까 정전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 전기? 멈춰 있는 전기. 그럼 전류라고 하는 거는 흐르는 전기야. 전기가 흐른데 전기라고 하는 거는 색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 그치? 얘 무슨 색깔이야? 봐라. 파란 색깔이야. 새거 없나? 얘 무슨 색깔이야? 파란 색깔이지. 그럼 얘랑 색깔 똑같아? 아니요. 아니지. 잠깐 이렇게 되면은 얘랑 색깔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파란색이라고 말은 하지만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색은 어때? 다 다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즉 물질의 색이 고유한 성질이라는 것도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지? 저번 시간이라고 하면 너무 오래됐구나. 물질의 특성할 때 얘기했었지? 그런 것처럼 어떤 물질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또 있는데 그게 이제 역학에서 중요했던 그 고유한 성질은 질량이었어. 아니? 질량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이었지? 그러면은 또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 중에 하나가 전하라고 하는 게 있어. 이 전하는 색이랑 거의 비슷해. 우리 국어에서 뭐뭐를 띈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 이거 말고 이거는 여러 개야 얘들아. 이거 말고 띈다라고 말하는 거는 국어에 딱 두 개밖에 없어. 뭐란 거? 색이랑 전하밖에 없어. 이거는
그냥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인 거야. 질량처럼. 물질이라고 하면 다 질량을 가지고 있었지. 그런 것처럼 물질이라면 다 전하를 가지고 있어. 그랬을 때 전하는 색이랑 다르게, 색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색이랑 다르게 딱 두 가지 색이 있는데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빨주노차 파남보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색이 없는 걸 우리 뭐라고 말할까? 색이 없어. 무슨 그치? 무색, 투명색 뭐 이런 식으로 색이 없는데도 색 이름을 갖다 붙이잖아. 그런 것처럼 전하가 아예 없어.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야.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중성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말을 해주는 거고. 여기까지 괜찮지? 아마 한 번쯤은 다 봤었던 걸 거야. 이게 질량은 모든 물체가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다 느낄 수가 있잖아. 맞지? 그런데 전하는 우리가 생소한 이유가 뭐냐면 세상 대부분의 물질들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전하를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어떻다? 중성. 그치. 이렇게 말해야 알아듣다니. 세상 모든 물질은 대부분의 물질은 뭐였어? 중성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전하를 느끼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물질, 질량, 역학적인 부분보다 전하, 전기 쪽의 부분을 어려워하는 게 눈에 안 보이고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서. 대부분은 중성이야. 그러면은 전하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따로 있겠지. 우리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친구 뭐 있을까? 원자 단위로 생각해볼까? 알고 있는 거. 건전지. 양성자가 있겠지? 건전지. 그치? 언제든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게 누가 있을까? 건전지. 전자가 있을 거야. 조금 더 크게, 사이즈를 크게 하면은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거 없잖아. 원자단인데 원자 자체가 이제 전하를 띠는 거야. 원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 그럼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 그랬지. 그럼 얘 원자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양성자 전자같이 작은 입자가 아니라 원자가 전하를 띠고 있어. 이걸 뭐라고 했었지? 두 글자로? 이온. 그치, 이온. 얼굴 여기까지 괜찮아? 다시 반장. 전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기가 움직이는 거야. 근데 전기라고 하는 거는 색깔이거든. 그러면은 얘가 파란색이지? 그럼 파란색이 너희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여기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파란색이 움직인 거지. 네. 여기까지 괜찮아? 전기가 움직인 거야. 근데 실제로 엄밀하게 말하면은 파란색을 띠는 물질이 움직인 거지. 괜찮아? 그럼 전류라고 하는 거는 전기의 움직임을 말을 하는 건데 정확하게 조금 더 말하면은 전하를 띵이 별로 없다고 했어. 우리나라 말에서 전하를 띈 입자의 흐름. 류라는 게 흐름이거든. 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게 정확한 정의야. 그러면은 전하를 띈 입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사실 양성자도 얘들아 아직 안 배웠어. 선생님이 말해준 거고 그 중학교 교육과정이 아직 안 나온 거거든. 양성자, 전자, 이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이랬을 때 얘네들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얘네들 전부 다 중성이라고 했었잖아. 눈앞에 전자가 있는 상황 혹은 눈앞에 양성자가 있는 상황이 어디에서 그런 걸 볼 수 있다고 했었지? 핸드폰. 태양 표면 정도 돼야 돼. 굉장히 높은 압력과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는 전자랑 원자에게 분리가 돼가지고 이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하지? 폭발. 플라즈마 상태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 물질의 상태할 때 고체, 액체, 기체, 수용액, 플라즈마까지 얘기해줬었어. 물론 시험 문제 안 나와. 얘들아 그 2학년 때 수학 만들었던 친구들은 몰라도 돼. 플라즈마는 대학교 때까지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어쨌거나 플라즈마 상태가 아닌 이상 우리 안에서 여기 있는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없어. 그랬을 왜요? 때 양성자가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방사능이라고. 얘가 좀 센 거지, 그치? 방사능은 대학교 때까지 안 나올 거야. 아마도 조금씩은 나와. 뭐 알파 입자에 뭐 여러 가지 조금씩은 나오지만 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진 않을 거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자세하게 다루게 되는데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뭐였지? 이온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환경이 있지 않는 이상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얘네들은 수용액 상태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양이온,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 했었고, 이온결합 화합물 중에서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흐르는 친구들을 세 글자로 뭐라고 했었지? 이온결합 화합물이야? 물에 녹았어. 전류가 흘러. 수용. 수 알아요. 나는 전해질. 그치, 전해질. 이온결합 화합물 플러스 마이너스로도 이루어져 있는데 물에 넣어도 전류가 안 흐르는 애들이 있어. 즉 얘네들이 붙어가지고 안 녹아. 두 글자로 앙금. 앙금. 그치. 그래서 앙금이 이상한 애들이다 해가지고 앙금을 따로 외웠었어. 우리 전해질은 외운 적이 없잖아. 그치? 전해질은 당연한 거고 앙금이 이상한 거야. 괜찮아? 앙금이랑 전해질,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물리보다는 화학에서 더 많이 나와. 화학에서 고등학교 끝까지 갈 거야. 얘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괜찮지? 두 번째로 전자. 이거는 사실 2학년 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한 번씩 들어봤겠지만 이 친구는 금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금속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원자는 원자인데 전자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야? 뭐 먹어 잃어. 네. 금속이야, 금속. 일봐요. 그치. 금속은 전자를 잃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야. 그러면은 금속 원자들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전자 하나를 이렇게 뿅 하고 빼냈어. 그럼 얘 전자를 빼냈으니까 양이온이 되겠지? 우리가 보이나요? 이렇게 튀어나간 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또 여러 가지 금속 양이온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은 다 전자를 빼냈을 테니까 양이온이겠지? 그럼 여기 있는 전자가 옆에 있는 이 양이온에 이끌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 때문에 맞지? 그럼 얘가 전자를 받아줘 안 받아줘? 받아줘요. 안 받아줘. 얘도 금속이잖아. 금속은 전자를 잃으려고. 그럼 얘 안 받아줘. 얘는 전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는 플러스 찾아서 이쪽으로 왔어. 얘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그럼 여기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플러스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플러스한테 다시 한번 돌아봤어.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 젠장 망할 세상 하면서 이렇게 뛰쳐나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한 개의 전자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지. 그러면서 어디 한 곳에 정착을 못 하고 있잖아. 그런 게 얘 하나에서 나온 건데 얘네들 전부 다 전자를 하나씩 가내놓겠지. 이거 플러스 1가짜리일 때야. 2가짜리면 2개겠지. 이런 원자가 엄청 많겠지. 그럼 전자는 엄청 많겠지. 와. 그 전자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빽빽빽빽 돌아다니고 있을 거 아니야. 와.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전자의 바다라고 말해요. 지금 선생님이 칠판이어가지고 2D로 했지만 이게 사실은 3D일 거 아니야. 그럼 전자가 전체 공간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 와. 거기에 금속 양이온들이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는 게 이게 금속이야. 와. 철이나 구리 같은 덩어리들 안에서 양이온, 금속 양이온이랑 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녀. 이때 선생님이 바다라고 표현한 거는 그냥 그 엄밀한 말은 아니고 그 과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바다 안에 있는 물 같은 전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전자라고 해요. 자유전자, 즉 금속 안에서는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그럼 금속 안에서는 전하를 띤 입자, 즉 전자가 자유롭게 흐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흐를 수 있는 전하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 글자로 도체라고 했었어. 괜찮니? 그래서 금속이라든지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도체라고 했었고, 그 반대가 부도체였어. 맞니? 기억할까? 이게 이제 기본 틀. 지금 지우는 건 다 몰라도 돼, 얘들아. 이제 전자라든지 이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단원에서는 전자만 보게 될 거야. 즉 금속 도선을 움직이고 있는 전자의 움직임만 볼 거야. 그럼 전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크다라고 해, 세다라고 해?
세다. 그치. 전류는 세다라고 말해. 그럼 이 친구가 세다라는 말은 뭐야? 세다. 강력하다. 크기 성질이야, 세기 성질이야? 세기. 세기 성질. 세기 성질이면은 벡터야, 스칼라야? 벡터. 벡터지. 힘이란 소리. 세기라고 하는 거는 크기랑 방향이 있다는 건데 이 친구 크기 방 전류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지? 위에서 아래. 위에서 아래. 이게 지금 이제 이거 두 개 연결시킬 건데 그 전에 전기랑 자기의 특성 너무 얘네들이 웃겨. 묶여가지고 나오는 너무 이유는 알고 있니? 네? 묶여가지고 나오는 건 알고 있어? 아니요. 전류는 전기는 크게 두 가지 극이 있어. 플러스 극이랑 마이너스 극. 자기는 무슨 극이랑 무슨 극이 있지? 곱하기랑. 자기라고 하는 건 자석. N극. 플러스 마이너스. 그치. N극이랑 S극. 뭐야? N극 S극 혹시 기억 안 나니 얘들아? 나요. 나요. N극이랑 S극이 있어. 그럼 양쪽 극에서 얘네들이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데 어떤 경향을 나타내냐면 같은 극끼리는 어떤 힘? 미는 그치, 반발력. N극도 N극끼리는 반발력 가지지?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인력. 인력. 즉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기는 힘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럼 둘 사이에 전기랑 자기가 어떤 연관성이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본 거지.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전기가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흘렀었냐면 이렇게 흘렀었어. 뭐야? 뭐야? 개판이네. 그치. 얘가 서로 수직해서 전류가 세지면은 자기가 같이 세지고 전류가 없으면 자기가 없어져.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아 이거 그래프는 몰라도 돼. 무슨 말이냐면은 전류가 생기면 자기장이 같이 생기는 거야. 근데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다? 반대. 수직. 완전 반대가 아니라 수직이야. 선생님 그래프를 너무 개떡같이 그렸네. 이 그래프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다시 전류가 생기면은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생기면은 전류가 흐른다. 그랬을 때 걔네 둘 방향은 직각하는 방향이다. 서로 수직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이게 얘네들 사이 관계였거든. 그걸 우리 중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봅시다. 이거 얘기하고 있었지. 이것부터 방향. 전기의 방향은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표현하면은 그래서 뭐. 그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반대로 안 돼요? 반대. 참고로 실제로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인 전자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야? 아니고요. 그치 전자의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이야. 되잖아. 그런데 자. 우리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바꿀 수가 없다. 저 쌤이 말해줬잖아 학교 쌤이. 너무 맞아. 기억 못하겠지만. 둘이 같은 학교야 얘들아. 그래가지고 크기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전류의 크기는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안 알려줬을 거야. 이걸로 나타낼 수 있어. 힘이라고 하는 건 가속도랑 관련된 거라고 했었지. 얘 가속도 속도랑 관련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도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도선에 한 단면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시작. 우리가 지켜볼 곳은 딱 여기야. 여기에서 시간을 재. 이 시간 동안 지나가는 전자들이 있겠지. 만약에 1초 동안 전자가 10개 지나가는 거랑 1초 동안 전자가 2개 지나가는 거랑 누가 속력이 빨라? 전자. 위 아래. 위. 아래. 그치. 여기가 훨씬 더 빠른 거지. 이게 전류의 세기가 세다고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여기에서는 여기가 무슨 극?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 마이너스. 플러스 극이야? 플러스. 전류는 지금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야. 이거 방향 조심해야 돼. 전류는 그냥 정한 거라니까. 이것도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조금 빨리 넘어가 봅시다.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슝슝슝슝 지나가고 있을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은 전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뭐가 가해졌다는 거야? 힘이 가해졌다는 거지. 그치? 그럼 힘이 가해졌다고 하는 거는 이쪽이랑 이쪽에 뭐가 작용하길래 그런 걸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랑 여기에 전자를 미는 압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전자를 미는 압력이 여기가 P-고 여기가 P+라고 하면은 둘 중에서 누가 더 센 거야? 플러스. P-가 센 거지. 왜? 이거는 우리 2단원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번 중간고사 때 나오게 될 텐데 기압, 바람 그거 할 때도 중요한 거야. 고압에서 저압으로 힘이 작용을 하는 거야. 압력이라고 하는 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지. 그랬을 때 얘가 이쪽으로 밀린다는 건 여기서 미는 거랑 여기서 미는 것 중에서 누가 더 센 거야? 왼쪽. 그치, 왼쪽에서 미는 게 더 센 거지. 둘 다 밀고는 있는 거야. 괜찮아? 그랬을 때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압력의 차이가 있겠지. 이 압력의 차이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지? 배웠어요, 이거. 이걸 뭐라고 하니?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은 이 압력의 차이를 에너지의 차이로 말하면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라고 하고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 해가지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위차라고 해. 전위차. 줄임말. 중학교에서는 두 글자로 뭐라고 배웠다? 전차. 압으로 배웠지? 괜찮아? 압력이 압력, 전압. 전압이 얘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 한 방향으로. 괜찮아? 참고로 여기서 중요한 건 기호랑 그게 더 중요하긴 한데 어쨌거나 전류는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은 압력이 세면 셀수록 얘가 어떻게 돼? 더 빨리 움직이겠지. 그치? 즉 전류라고 하는 거는 전압이 어떻게 한다? 이게 정이고 Q는 참고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양이야. 전하량. 그래서 시간당 전자가 몇 개 지나갔는지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건 이제 안 배웠을 거고 이제부터 이거는 배웠어. 이건 정이고 전류의 세기를 I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뭐에 비례한다? 전압. 전압은 V라고 해. 그러면 아, V에 비례한다. 볼트. 맞아. V는 지금 저건 V라고 읽어야 되고 단위를 할 때는 볼트라고 읽어야겠지. 기호랑 단위는 한 번 더 설명하자. 또 전류라고 하는 게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건데 자 전자가 있고 여기 학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저녁 시간이야. 이거 평일에 다니는 학원들 생각을 해봐. 너 이거 저녁을 아직 안 먹었어. 그런데 고깃집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고깃집 냄새가 이렇게 나겠지? 일단 학원에 정시까지 가야 돼. 근데 아직 시간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를 직선으로 이렇게 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짝 여기서 조금 느려지거나 아니면 살짝 여기 구경을 하거나 이렇게 가겠지? 근데 또 건너편에 뭐가 있어? 떡볶이집이 있어. 떡볶이는 냄새가 그렇게 심하게 안 나나? 고깃집 다음에 치킨집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일자로 안 가고 여기 휘청 이렇게 해가지고 가겠지. 그렇지? 즉 이 전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친구들은 반대 극인 플러스일 거야. 원자 핵이 되겠지? 금속에서는 금속 양이온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거고 이런 금속 양이온들에 의해서 전자는 가더라도 이렇게 휘청휘청 하면서 가게 된다. 여기까지도 괜찮아? 그랬을 때 얘네들이 막는 힘, 이 플러스 전자가 상대적으로 얘를 반대로 미는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항이라고 해. 괜찮지? 저항. 그럼 이 저항의 크기는 어떨수록 크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도로가 이렇게 넓은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고 싶어 전자가. 근데 여기 4차선 도로가 있고 4차선 도로 밖에서 치킨이 있어.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치킨집에서 치킨을 아무리 구워봤자 여기서 치킨 냄새가 나 안 나? 안 나겠지. 얘가 거리가 멀면은 여기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질 거야. 그래도 우리 눈이 있기 때문에 치킨을 보면은 저거 맛있겠다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잖아.
하지만 냄새가 바로 눈앞 바로 이제 코앞에서 이렇게 쿵쿵쿵쿵 나는 것보다는 조금 덜 할 것 같아. 무슨 소리냐면 얘가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이렇게 휘어질 게 저렇게 멀리 있으면 이만큼 휘어지게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애들이 다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은 사실 이거 다 본 수업 시간에는 다 그리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 그려지면 어떻게 될지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지. 그치? 즉 도선의 넓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단면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도선의 단면적이 넓을수록 그리고 또 어떨수록 그러냐면 여기에서 집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해보자. 그럼 집까지 가는 데는 고깃집 하나만 넘기면 돼. 그런데 학원까지 갈 때는 고깃집에다가 치킨집까지 넘겨야 되지. 도선의 길이가 짧을수록 길수록 짧을 때 저항이 셀까 길 때 저항이 셀까? 길 때. 길 때 저항이 세겠지. 저항의 기호는 R이라고 하고 참고로 이 저항은 또 저항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식이 어려운 학교야. 문제 어렵게 내는 학교에서는 충분히 2학년 때 내용이기 때문에 끄집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서 그래요. 이 식은 I는 R분의 V가 이제 개념적인 식이지만 V는 IR이라고 하는 식으로 더 외우고 있겠지? 아마도? 분수꼴은 우리가 별로 좋아하는 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아마 이거를 V는 IR 해가지고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건 내신 문제 풀이할 때 좀 어려운 문제 나올 때 한 번씩 나올 테니까 이 식은 꼭 알고 있자. 앞에 내용들은 다 몰라도.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는 잠깐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말하면은 전기를 한 번에 나오면 사실 얘들아 이거 1시간이면 해. 30분까지는 아니고 1시간이면 하는 그런 짧은 단원인데 전기 자체를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완화시켜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다 알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좀 쉬울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자기를 볼 거야. 자기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힘이 전류랑 비슷하게 작용을 하긴 하지만 이 친구는 N극과 S극을 가지고 있는 자석에서 이제 비롯된 힘이지. 그랬을 때 이 자석은 우리가 그 전까지 금속을 끌어당기는 힘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자석이랑 자석끼리에는 또 다른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그게 아까 말했던 자기력.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을 이제 자기력이라고 해. 전기에선 전기력이라고 하고. 그 자기력이 밝혀지고 나서 자기력이라고 하면 힘이잖아. 힘이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었지. 뭐랑 뭐? 크기랑 방향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 그리고 모든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힘이라고 하면 크기랑 방향 둘 다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알았지?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아. 크기랑 방향부터 우리 생각을 해볼까? 방향은 무슨 극에서 무슨 극이라고 했어? 기억날까? 간단하게 방향을 말하면 찍어볼래? N. 그치. N극에서 S극. N극에서 S극하고 이렇게 끝내면은 전류처럼 끝내면 참 좋겠지만 얘들아 이거를 자기는 이제 전기보다 더 낯선 친구여가지고 그리고 만만해 보여가지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얘네들이 어떤 경우에 있을 때인지를 좀 알고 있어야 돼. 막대자석 끝쪽이 하나가 N극이고 하나가 S극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 방향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가장 쉬운 버전이야. 이번에는 N극이랑 S극이 한 물체 안에 담겨있어. 한 자석 안에서야. 이거는 생각하긴 어려운데 익숙하지 많이 봤을 거야. 그럼 N극에서 S극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한 물체니까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얘는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다. 마찬가지로 반대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생각하긴 어렵지만 너희한테 좀 더 익숙한
자기력의 방향. 세 번째가 뭐냐면은 보통 코일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N극이랑 S극이 가운데 구멍이 뚫린 상황에서야. 이런 상황에서는 위에랑 똑같아. 얘는 N극에서 S극으로 N극에선 빠져나오고 S극에서는 들어. 그랬을 때 이 자기력을 이제 크기를 나타내는 선을 특징을 알아보면은 이 친구는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또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 끊어지는 부분이 없어야 돼.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끊어지면은 여기가 S극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끊겨? 여기는 무슨 극이야? 여기도 S극이지. 여기는 무슨 극이야? 이쪽으로 가면 여기도 S고 여기도 S고 여기도 S야. 여기가 N극이면 여기도 N극이고 N극이고 N극이야. 자, 막대 자석이 N극이 있고 S극이 있어. 얘를 반절로 잘랐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귀여움이 조그만한 자석이 되면은 얘는 N극이고 얘는 S극이겠지. 그럼 이 자석 전체는 S극이다. OX? X. 얘가 잘리는 순간 여기가 무슨 극이 돼? N극이 돼. 얘 잘리는 순간 얘 무슨 극이 돼? S극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수많은 S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수많은 N이 있겠지. 가운데 텅 비어있는 공간에서는. 여기서는 그냥 딱 하나만 생각을 해주면 돼. 자기력선 끊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코일 안쪽에서는 코일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코일이라고 할게. 코일 안쪽에서 즉 텅 빈 공간이 있는 자석 안에서는 S에서 N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N에서 S야. 이 방향이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거 3개야. 3개 다 나올 거야. 주로 2학년 때는 이걸 다뤘다고 하면은 3학년 때는 이거랑 이걸 더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럼 저게 자기 방향이 방향 3개. 원래 이제 2학년 수업을 하면은 크기 가지고 한 판 쓰고 방향 반판 이렇게 쓰는데 방향이 이렇게 3개. 다 알고 있어요. 괜찮지? 크기도 이야기해보자. 크기는 파이. 자기력 선 속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 달라져. 여기서 속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묶음 속이야. 묶음. 무슨 말이냐면 자기장의 크기를 나타내는 걸 이거 자기력 선이라고 했었지. 이 자기력 선의 묶음을 얘기하는 건데 얘네 이제 괜찮으니까 지워볼까?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가겠지? 그치? 이거는 사실 그림을 빔이 있을 때 보여주면서 하는 게 편한데 그게 좀 더 엄밀한 친구니까 얘가 지금 너희한테 잘 안 보이겠지만 이 칠판에 네모 격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똑같은 크기를 그리는 거야. 4개, 4개, 4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 공간 안에 똑같은 공간 안에 통과하고 있는 자기력 선의 묶음을 보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더 많아, 여기가 더 많아, 여기가 더 많아? 자기력 선의 개수가? 왼쪽. 그치. 이쪽으로 갈수록 다시 이런 자기력선의 묶음을 파이, 자기력선 속이라고 한다고 했어. 자기력선 속의 크기는 얘가 점점 더 크게 되겠다. 맞지?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누가 더 세다고 말하냐면 여기가 제일 세고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무슨 소리냐면은 자석이 이렇게 있을 때 금속을 갖다 대보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금속을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손으로 잡고 있으면 느낄 수 있겠지? 그치? 내가 받는 힘이 얘가 당기는 힘이랑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느끼는 힘이랑 여기에서 느끼는 힘이랑 여기에서 느끼는 힘을 보면은 여기에서 가장 세다는 거야. 괜찮지?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는 가까울수록 이었나? 자석에 가까울수록일 거야. 이 가까울수록이라는 말을 이제 선생님이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썼지만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여기 있는 부분이랑 여기 있는 부분이랑 여기 있는 부분이랑 비교해보면 자석에 가까울수록 자기력선의 밀도, 촘촘한 정도가 달라져. 여기까지 괜찮니? 그것까지는 다 안 그릴게. 그래서 크기는 자기력선 속,
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저 파이라는 거는 익숙해지면 좋겠다. 오늘 아마 쉬는 시간 끝나고 수업 시간에 나올 거야. 자기력이랑 전기력이랑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했었잖아. 이 연관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어. 처음 건 뭐냐면 아까 봤던 그래프에서 봤던 게 전기가, 즉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자기장이 생기면은 전류가 만들어진댔어. 그거를 선생님은 오른손으로 해가지고 말했었는데 기억날까? 이거 이거는 전국 통일일걸? 맞지? 전국 통일. 전류와 자기의 관계야. 전류가 흐르면 자기가 흐르고 자기장이 생기면은 전류가 흐르는데 엄지 손모양이라고 하면은 방향은 이 방향이겠다. 괜찮아? 이 방향이 얘네 둘이 수직하는 방향인 거야. 괜찮지? 그랬을 때 여기가 전류야, 여기가 자기야? 아, 자기는 선생님이 B라고 쓸 거야. 거기가 자기. 여기가 자기? 여기가 자기인 것 같다. 여기가 전류인 것 같다. 기억이 안 난다. 전류. 자 손가락 많을게 자리. 둘 다 돼. 아 여기가 전류면 여기가 자기고, 여기가 자기면 여기가 전류야. 같은 방향. 그 코일 할 때 이게 자리고 이게 자리. 맞아. 그래가지고 두 가지 경우 둘 다 이제 나오니까 해보자. 전류가 흐를 때 자기는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에서 본 적이 있을 거냐면 이런 네모판이 있어. 이 네모판이 있을 때 왜 가운데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도선을 하나 연결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 도선에 전류를 흘려줘. 이 전류를 흘려주면은 이 주변에 뭐가 생기는 거야? 아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이 자기장이 생기는 거를 기억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침반을 이렇게 놓지. 그럼 나침반에 가리키는 N극 방향이 N 몇 쪽이겠지? N극 방향이 이 방향. 맞지? 두 번째로 이번엔 자기를 걸어보자. 자기장을 위쪽으로 걸려면은 이거 한번 잘 듣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자기장의 방향을 위쪽으로 할 거야. 그러려면 여기가 무슨 극이야? 흰색으로 쓸 거야. 응? N극. N극. 여기가 S. S극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원형 코일을 만들어 놨어. 그럼 전류의 방향은 위의 방향이야, 아래 방향이야? 얘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감기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되겠지.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돌잖아. 이것까지는 됐지. 그러면 얘가 지금 아래로 들어가서 위로 나오는 이런 방향이잖아. 그럼 전체 방향은 위의 방향이 되겠다. 이거는 중요해. 이건 고등학교 오늘 배울 내용이 고등학교까지 그대로 이어지거든. 그 고등학교에서 많이 물어보는 유형이 이거야. 알았지? 이거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선은 여기까지. 괜찮아? 아직 남았어 얘들아. 선생님 이거 복습을 하는 이유가 있어. 그럼 전류랑 자기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건 알았어. 그러면은 전류가 생기면은 자기가 생기고 자기가 생기면 전류가 생기지. 그러면 전류랑 자기를 둘 다 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전류랑 자기가 동시에 있어. 그럼 뭐가 만들어져? 그럼 뭐가 만들어져? 전지에너지. 힘이 만들어. 우리 아까까지 배웠던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역학적인 힘 있지. 힘이 만들어. 여기까지 괜찮니? 이게 되게 당연하게 배웠겠지만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란다 얘들아. 놀랍다. 써줘야지. 안 써주면 모른다 이 말이야. 놀랍다. 전류랑 자기가 동시에 흐르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는 저기 있는 친구랑 비슷하게 줄을 바꾸니면은 그거야. 그
간격도 있지만 얘랑 다른 거야. 자기자기의 방향이 이거지. B.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해볼까? 그럼 여기가 무슨 극이야? 방향 중요하다고 했겠지? 플러스. 맞아. 플러스. 여기가 말. 마이너스. N극 S가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자, 전류도 흐르고 자기장도 흐르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이 전류를 흐르고 있는 도선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도선이 어떻게 되더래? 움직이더래. 튕겨져 나가는 거야. 그랬을 때 튕겨져 나가는 방향이 계속 고정이 된 거야. 이거는 이걸로 하는 학교가 더 많다고 요즘 들었는데 혹시 이거 본 사람? 아, 그 뭐예요? 페미니는 봤을 거고, 그치? 페미니랑 문제 봤을 거고. 이거는 선생님 기준으로는 왼손이거든. 이게 얘는 오른손이고 얘는 왼손이야. 얘가 오른손, 전류 자기, 얘 전류 자기가 같이 있을 때 힘 보는 건 왼손. 오른손, 왼손. 왼손으로 생각을 해주면은 여기 엄지 방향이 있고 검지랑 중지를 다 셋 다 직각으로 X, Y, Z축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래? 그러면은 검지, 중지 이렇게 저게 되나? 가능한가? 어잉? 에? 저 모양. 이상해? 뭐지? 그럼 축으로 그냥 그릴게. X, Y, Z축. 네, 저게. X. 그럼 방향이 왼쪽이니까 이쪽 방향이 돼야겠네. 네? 얘도 이쪽 방향. 미안해, 내가 선생님 그림 실력이 떨어져서. 여기 엄지고 엄지, 검지, 중지. 그러면은 요즘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그걸로 배운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랬을 때 엄지가 뭐냐면 힘이야. F. 검지는 저 E. 뭐야? 자기장. 중지는 I. 전류. 그래가지고 이거는 FBI. FBI 빵야 이걸로 외웠어. 선생님 FBI. 선생님도 중학교 때 이걸로 외웠거든. FBI 빵야. 총 같지 않아? 오, 그치? 아이러니야. 그래서 FBI 진짜로 FBI 총 될 때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니? 오씨. 이게 뭔지 알아? 프레시. 후레쉬야, 후레쉬. 이렇게 들고. 헤헤헤. 네, FBI. 맞췄네. 근데 맞췄네. 왼손 총잡이인 거지. 총에다 후레쉬를 달지. 총에다 후레쉬를 달지. 내 거야. 그치, 총에다가 후레쉬를 달면 참 좋을 텐데 소총 같은 경우는 그게 되는데 곤충은 힘들어서 후레쉬를 따로 들거든. 머리나 여기에다가 쓰면은 나 여기 쏴주세요, 여기 쏴주세요랑 똑같은 거라서 그 머리에다가 못 달고 이렇게 손으로 저기 들고. 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전 침입할 때는 얘를 숙인 다음에 여기 빛에 총이 들어와도 안 맞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막 가면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총 쏘고 이러게 안 하고 막 이러고 다니잖아. 자기들도 총 맞을까. 근데 그게 정상이야. 화살표 방향이 너희한테 익숙해지면 익숙하지 않은 방향이라서 원래 여기가 익숙하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튀어나오는 쪽일까 아니면 들어가는 쪽일까? 얘가 받는 힘이 튀어나오는 쪽일까 들어가는 쪽일까? 이것도 사실 OX로 하면 편한데 튀어나오는 걸까 들어가는 걸까? 들어가요. FBI잖아. 그럼 B를 여기로 맞추는 거야. I는 여기로 맞추면 되겠지? 그럼 힘은 여기. 그치. 튀어나오는. 칠판에서 너희들 쪽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이렇게 만지면은 여기 있는 전선이 너희들 쪽으로 퉁 하고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거야. 아하. 괜찮지? 여기에 나오는 이 힘을 되게 강조한 게 아마 저번 단원이었을 거야.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었던 것들도 있었는데 기억나니? 기억날까? 뭐예요? 만들 수 있어. 전류랑 자기를 이용해 가지고 힘을 넣잖아. 그래가지고 생기는 친구가 하나 있어. 그 친구 이름이 전동기, 영어로 모터. 오,
기억날까? 보통 애들이 모터에서 정신줄을 놓고 안 해야겠다 하거든. 사실 얘들아 여기서 생략한 게 뭐가 있어? 오매 법칙이랑 아 직렬병렬 생략했잖아. 네. 거기서 애들이 멘탈 반쯤 털리고 오매 여기 들어와가지고 자기 할만한가? 할만한가? 하다가 여기 와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다가 발전기 모터 전동기 나오면 애들이 버리거든요. 여기를. 보통 그런 흐름인데 에 어. 그래야지. 전동기는 우리 이따가 전동기랑 대치되는 거의 아. 비슷하게 생겼는데 완전 다른 발전기를 하나 할 거야. 뭐야? 그때 같이 복습하는 걸로 하자. 참 어려워. 같이 맞춰가지고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은 얘들아 보면은 오늘 할 게 66쪽이랑 한 장 넘기면은 68쪽 있지. 네. 이러면 끝이야. 와. 진짜 1시간이면 하게 생겼지? 네. 근데 1시간이 못할 것 같아. 맞아. 1시간에 이게 뭐야? 토탈 분량을 준비해봤어. 그 야. 전기 쪽 부분 쭉 복습을 해봤는데 좀 그 복습해보니까 알겠어? 아니면은 복습하니까 아예 더 모르겠어? 복습하니까 더 힘든 것 같아.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기억은 안 나는데 힘들진 않아? 그것도 신기하네. 결과가. 혹시라도 중간중간 모르는 거 있으면은 앞에 부분 다 알고 있으면 쉬운가? 쉬운 부분이거든. 해보자. 직렬병렬 안 한 거는 그것까지 하면은 시간도 없고 그것까지 문제를 내는 학교가 많이 없어서 낼 수는 있어 얘들아. 2학년 때 문제니까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면 냈을 거야. 전기 어딨어요? 응? 전기 어딨어요? 배웠잖아. 4학년 때 배운 거는 내야지. 66쪽 보면은 전기 에너지의 발생. 다시 에너지로 돌아오는 거야. 우리 에너지 단위가 뭐라고 했었지? 줄. 그러면은 이 전기 에너지도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지? 네. 전기 에너지 해가지고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 단위 줄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 옆이나 위나 아무데다가 적어 놓자. 전기 에너지는 VQ로 나타낼 수 있어. 여기서 V가 뭐다? 전화. V는 전압.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 전위차라고 말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좋겠지. Q는 아까 선생님이 말로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전하, 양. 전하라는 게 물질의 성질 중에 색깔이랑 비슷하다고 했었지. 그런데 이 색깔이 파란색은 파란색인데 엄청 진한 파란색이 있고 엄청 연한 파란색이 있잖아. 그거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전하의 양을 나타내는 게 Q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얘들아 이거 아래 쓰는 거는 모를까봐 쓰는 거라서 이것만 적어놓으면 돼. V. 자, 그런데 이 Q라고 하는 게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자, I가 뭐였었지? I는 전류야, 전류. 전류는 시간당 전하량이라고 했었지. 그러면은 Q는 IT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아? Q는 IT 하면은 쓸 수 있는 게 이거야. 그러면은 여기까지 놓고 68페이지 한번 볼까? 68페이지 보면은 소비 전력 해가지고 나와 있는 전력은 시간당 에너지의 양이라고 나와 있지. 그치? 이게 줄 퍼 세컨드인 것도 보여? 그 분수 있는 꼴 보면은 네. 줄 퍼 세컨드. 근데 여기 세컨드가 여기 나와 있죠. 맞니? 네. 그러면은 그 전력 있는 곳에다가 전력은 파워라고 해가지고 P라고 쓰는데 P는 시간당 전기 에너지야. 시간당 전기 에너지인데 얘가 VIT니까 VI로 생각할 수 있겠다. 괜찮니?
그래서 소비 전력 그 전기 에너지 분의 시간에다가 여기 있는 네모칸 있잖아. 네모칸 뒤에다가 는 쓰고 VI라고 써도 되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는 전류 곱하기 전압 이렇게 써도 돼요. 괜찮지? 이거까지 알아두면 돼. 다시 앞으로 넘어봅시다. 전기 에너지에는 이만큼 써져 있으면 돼요. VQ, VIT까지. 그랬을 때 나오는 게 전자기 유도. 전기가 생기면은 자기가 만들어지고 자기장이 생기면 전류가 흐른다고 했었지. 그거를 유도해보자 이거야. 유도를 해보려고 야 그게 진짜면은 여기다가 자석을 갖다 놓는 거야. N극, S극. 그래가지고 우리가 콘센트를 꽂아가지고 핸드폰을 충전하려고 하는 거지. 핸드폰 놓고 아이고, 콘센트 있고 자석 놨으니까 여기 전류 흐르겠지? 그럼 충전이 되겠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석이 자기장 있잖아. 지금 얘 여기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기장이 이렇게 뿜뿜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자기장이 생겼는데 전류가 안 흐르죠. 그럼 선생님은 거짓말한 걸까? 네. 맞아.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게 얘들아 선생님이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냥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랑 델타 자기장, 즉 자기장의 변화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 정말 완전히 다른 말. 정확하게 말하면은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을 때 정리 완료. 그럼 이 자기력 손속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에 따라서 달라졌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거리에 따라 달라졌었지. 그치? 그럼 자석을 어떻게 하면은 얘가 충전이 되냐면은 자석의 거리를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해야 돼. 아니면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자석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충전이 될까? 네. 이것도 안 돼. 왜 그럴까? 여기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잖아. 아, 우리 콘센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지. 이건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될 거야. 오늘 발전기 할 때 얘기해 줄게. 다시 이제부터 하게 될 거는 전자기 유도인데 얘들아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문과를 가더라도 내가 문과를 꼭 가고 싶어도 그 피할 수 없는 과학이 있지? 통합과학이라고 있어. 1학년 때. 거기에 이제 킬러 문제들이 얘네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가 킬러인 이유는 딱 하나야. 중학교 때 안 해서 그래. 거기 설명을 안 해주거든. 이제 여기서 설명 잘 듣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힘들다 싶으면은 여기 부분을 중학교 부분을 복습을 하는 게 도움이 돼요. 알았지? 전자기유도를 볼 건데 전자기유도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장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이건 어떤 방향일까? 힘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복습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했으니까 새로 들어온 친구 있어가지고 한번 말하는 거야. 혹시 모르겠으면 말해. 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중력은 만류인력이니까 이 친구 빼고 생각을 해보자. 마찰력은 뭐였어? 관성. 마찰력은 물질의 운동 상태를 누군가 변화시키려고 해.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키려는 걸 뭐라 그랬었지? 다시 우리 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다시 해보자. 힘이 뭐였어? 물질의 운동 상태, 빠르기 방향, 빠방. 운동 상태나 모양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치,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 델타가 중요하다.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힘의 법칙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힘은 첫 번째로 뭘 가진다? 관성을 가진다. 즉 자기 운동 상태나 모양을 유지하려고 해, 바꾸고 싶어 해?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꼰대들이란 말이야. 1번 얘가 1이었지. 2번
얘는 식이 이따위가 된다. 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 문제니까 지금은 개념할 거야. 이거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 3번 작용이랑 반작용. 반작용. 내가 이렇게 때리면은 칠판이 날 때린 거다. 괜찮아? 그때 상홍이 있는 방 선생님이 상홍이한테 선생님이 맞았잖아. 그치? 기억나니? 얘들아 제가 선생님이 때렸어. 쌤이 때렸잖아요. 아니야. 네가 날 때린 거라니까. 근데 상황이 옷에 그려져 있던 그림 지워졌다. 아이 그거 한 번 빨면 없어지. 또 쪼우시네.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이 작용하는 괜찮지? 이거랑 이거 연결 즉 관성이랑 작용 반작용 생각하면서 말을 해봐. 마찰력은 뭐였어? 몰라요. 마찰력은 크게 두 가지 마찰력이 있었지. 정지 마찰력이랑 최대 정지 마찰력도 하고 그러지 않았니? 복습할 때? 그치? 했어? 기억나? 아니요. 안 나? 정지되어 있는 친구를 움직이려고 하는 정지 마찰력이 있었고 운동하고 있는 친구를 멈추려고 하는 운동 마찰력이 있었어. 정지 마찰력은 이렇게 퍼지다가 운동 마찰력은 일정하고 막 그랬었잖아. 자, 그럼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힘을 받았어. 외부에서 힘을 받아. 그럼 외부의 힘의 방향이 이 방향이면 마찰력의 방향은 어디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크기는 같아. 정지일 때는 외부의 힘이랑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밖에서 선생님이 얘를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해봐. 1N을 밀었어. 안 밀려. 이때 마찰력은 0. 1N이야. 가비. 똑같다고 크기는. 내가 얘를 3N으로 밀었어. 근데도 안 밀려. 이때 마찰력의 크기는 3N이라고. 괜찮지?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반대. 멈춰 있을 때, 정지할 때. 운동은 하지 말자. 두 번째, 우리 여러 가지 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4개야. 탄산력. 탄성력은 그때 상황이 볼 가지고 했었는데 상황이 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 그럼 선생님이 얘를 거예요. 이 볼을 이렇게 늘렸어. 그럼 상황의 볼은 어떻게 하고 싶은 성질이 있어? 관성. 다시 돌아가 동그라. 모양을 어떻게 하고 싶어? 유지. 유지하고 싶은 모양이 있어. 그러면 미안해. 유지하고 싶은 성향이 있어. 그럼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겠지. 그러면은 이때 작용하는 방향은 내가 외부에서 준 힘의 어떤 방향? 반대 방향. 크기는 같겠지? 여기에서 임계점을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이 5N이라고 하면은 5N을 넘어가는 순간 얘 밀리지. 그런 것처럼 모양이 최대 탄성력을 넘어가면 이거는 그때 복습할 때 안 했어. 복습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선생님 얘를 모양을 이렇게 휠 거야. 바꾸려고 할 거야. 그럼 얘가 탄성력이 있겠지. 종이도 있어. 그러면 놓으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잖아. 최대 탄성력을 넘어갔어. 그럼 어떻게 돼? 찢어지. 그럼 모양이 어떻게 돼? 영구적으로 변하겠지? 이런 거라고. 만약에 선생님이 최대 탄성력을 넘겨가지고 상홍이 볼을 이렇게 집어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상홍이 혀가 옆에서 보였겠지? 받아치려고 지금. 그 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을까? 아주 볼을 쥐어뜯고 아니 그 탄성력 실험 해보고 싶대. 마스크 가져오긴 했니? 아니요. 잠깐만 이거 좀 정지시켜 놓을까? 충분할 그럴 수도 거예요. 있어.